제가 오촌살인 사건 재수사도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오촌살인 사건 재수사 여당이 됐는데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할 생각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게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왜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고 예.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굳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사국장에게 위임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전혀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설계자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얘기를 왜 해요? 검토한다고 해도 되죠. 그거는 그 자체가 수사권 독립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찰청장이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왜 우리가 수사권 독립을 하자고 합니까? 검찰이 쥐고 있고 경찰이 마음대로 못하니까라는 것인데 지금 수사 라인에도 들어가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이 없는 경찰청장인데 그 사람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 내 수사가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켜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재수사하지 않겠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모든 사건의 그 수사라는 것은 그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재심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요건도 강하고 다시 판결에 준하는 재심 결정이 있어야 되지만 수사라는 것은 행정행위이거든요. 얼마든지 혐의점이 더 드러난다든지 의혹이 제기된다든지 새로운 어떤 진술이나 증인이나 증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청장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할 얘기도 아니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쪽에서 만약에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챌린지하고 수사 이의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수사 실무 담당 부서에서는 말도 못하게 위에서 재수사 없다라고 해버리니 그러니까요. 일선 실무에서 형사들은 말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일단 문제 삼아야 되겠죠. 문제 삼고 비판하고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하에 경찰청장이 안 하겠다잖아요. 근데 백남기 유족한테 사과도 안 한다고 했다가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바뀔 수 있고요. 문제는 경찰이 안 해도 검찰이 할 수가 있고 사실 박영수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본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 집중을 못하고 시간도 없고 그때. 네, 시간도 없고 해서 사실 그냥 중단이 된 상태이고 만약에 경찰이 안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또 그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경찰은 곤란한 위치가 될 것입니다. 잔당의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그걸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안경환 교수 42년 전 가정보험 판결문 사건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단 요약하면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비실명화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드러난 버전이 있고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비실명화를 해서 개인정보가 없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인데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법원 행정처가 실수했다 차원이 아닌 설계로 의심된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법원 행정처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간 문서를 결제 라인을 다 거쳤는데 겨우 6분 뭐 이런 시간대에 내줘요. 통상보다 엄청 빨라.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그 첫 번째 버전은 신상 정보를 가리지 않았어요. 이건 더 이상한 거예요. 법원은 이미 그 전산한 자료들을 이미 신상 정보를 가리고 처리를 해놨어요. 근데 가리지 않은 걸 줬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럼 좋아. 실수라고 치면 20분 후에는 가린 걸 또 줘. 왜 두 가지 버전을 보냈냐? 인터뷰에 의하면 너무 급해서 그랬다는 거야. 20분만 처리하면 될 걸 뭘 이렇게 급하게 보냈냐. 빨리 이상하죠? 주고 싶었네. 네. 더더더 이상한 거는 이 받았다는 사람은 언론에 제공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언론은 정보가 가려지지 않는 걸 보도해.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그 언론이 그렇게 받아서, 그러니까 이 법원 행정처가 내준 거로부터 대략 2시간 후에 방송을 하는데 보면
재연도 돼 있어요. 뉴스 안에. 그리고 법률 검토를 했다 싶은 대목들이 있어요, 보면. 이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서로 국회의원을 거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내에 변호사 검토를 하고 재연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뉴스 꼭지를 따가지고 보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다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파일러를 부른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뭐 기적이 발생했다. 기적이 네. 또는 정말로 기가 막힌 우연의 우연. 아무런 그런 장애나 방해 요인이 없는 그런 그 일들의 연속이 기가 막히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예, 이미 이 문서 판결문의 존재를 알고 있던 누군가가 네, 준비를 하도록 다 해두고 그리고 국회 법사위 네. 위원이 요청을 하자마자 네. 바로 이미 준비됐던 것을 보내는 시간, 그게 거의 한 8분 정도면 다 되기 때문에요. 6분, 8분이라고. 네, 네. 주광덕, 권성동 두 분에게. 두 분 중에 한 분이겠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TV조선에 보도된 내용은 그 상대방 여성분의 신상을 알고 있는 네. 그런 그 이미 개인정보가 모두 보여진 그런 그 판결문이었고요. 결정문이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대역 배우들 모두 포함해서 네. 재연을 만들 수 있는 부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기획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나오기 전에 내용을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2시간 만에 하냐 이거죠. 국회의원이 그걸 받아서 기자회견도 하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상임위 소속 인사청문위원보다도 방송국이 먼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예, 네. 방송국에서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청탁을 해서 그 합법적인 절차를 요식행위를 거치도록 요청했다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네. 일련의 사건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혹은 누군가가 이걸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법원 행정처에도 요청이 갈 거니 빨리 처리해 주라고 하고. 그렇죠. 야, 지금 국회의원에게도 그걸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절차적으로 밟아두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에도 이 뉴스가 이제 곧 터지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자료를 주고. 이렇게 법원과 국회와 방송, 언론을 다 컨택할 수 있는 누군가. 그리고 이 자료를 미리 알고 있었던 누군가가 설계했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러워요. 누굴까요, 그게? 접니다. 너무 쉽게 자백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걸 개인이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누군가 국회의원 하나가 중앙덕 의원 하나가 어떻게 다 움직여요 이거를. 그거 잘하는 기관은 있는데 기관은 있죠. 바뀌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국정원을 공격할 때는 국가가 아니라 정권에 충성한다고 우리가 공격을 했는데 이번엔 정권에 바뀌었는데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이제는 야당에 충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케이스가. 네, 그런데 국정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후보 1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전 정권 청와대, 예. 그리고 검찰, 경찰, 이 정보를 다루는 모든 기관은 조난 자료라고 해서 그렇죠. 중요 인물들에 대해서 그 성향을 불문하고 다 그 과거의 뭐 추문 혹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다 확인을 합니다. 다 청수 것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있죠. 예, 당연히. 저도 절대로 청문회 나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뭐 본인이야 다 망가졌지만 본인과 관련된 주변 분들이 다 큰일 나기 너 때문에. 얘랑 사귀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 김모 여인 뭐 죽어! 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주변 인물들이 초토화된다고 봐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범행이 가능한 용의선상에 생각나는데 예, 용의선상에 올라가는 어떤 조직 집단들은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인력들은 서로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정원에도 검사가 파견 나가 있고 오랜 동안 같이 있었고 청와대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검찰설의 어떤 근거로 약간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료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검찰 출신이고 주광덕 의원, 김기춘 비서실장 시절에 민정 라인이고, 네. 그리고 같이 잠시 후에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더 빨리 받은 6분 만에 받은 권성동 의원도 이걸 받았거든요. 역시 검찰 출신이에요. 그리고 또 이거 이어서 공격하는 게
그 민정수석 조국이잖아요. 이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반발하는 세력이 있어서 그렇을까 하는 시나리오 2가 또 존재할 수 있죠.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네. 밝혀지겠지만 수사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요. 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선은 이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예.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행한 그 절차들은 모두 합법의 우산 아래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죠. 첫 번째 그렇고 네. 두 그 번째, 전에 네. 흘러나왔다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지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런. 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혐의는 포착할 수 없는 거죠. 단서나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럼 언론에 준 것도 이건 언론 탄압의 프레임으로 아마 재반격할 거거든요. 그렇죠. 언론도 그 공익 목적이라는 네. 언론의 특성 때문에 대부분 그런 위법성 조각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보자가 있었다. 이렇게 문서를 건네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렇죠. 근데 그 제보자가 국정원이었어. 검찰이었어. 문제는 이제 아직 그 어느 정도의 가능성 남아 있는 것이 만약에 피해 당사자가 예. 그 방송 보도에 대해서 뭐 그 피해 사실 공표 피해 사실은 아니지만 그 해당되는 법률 사안 판결 내용에 대한 공표로 인해서 내가 명예를 훼손당했다. 예.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아마도 방송국에서는 그러한 방송 행위의 공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문서 입수 경위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은 낮죠. 예, 소송에 대한 그 책임을 지게 되고 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후보는 법원인가요? 법원도 법원 내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그렇죠. 법원이 가장 가능성은 높죠. 이게 쉽죠. 그런 행동을 하기가 하긴 쉽죠. 자체 내에서 그냥 판단 내려서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법원은 자기들 금고에서 꺼냈으니까 네. 그게 이제 법원 가능성의 근거고, 근데 이제 반론은 법원이 하긴 너무 공격적이고 뭐랄까요, 과감하지 않나 법원의 속성상. 다만 볼 때. 이제 법원 내에 그 결정문이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법원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외부에서 발설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법원 내부는 정부 조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걸 뭐 수시로 유명인이나 유력인들에 대한 과거 3, 40년 전 그 결정이나 42년 전이요. 예, 네. 그걸 뒤져보는 일은 안 하거든요. 그럼 안 누군가가 하죠. 미치지 않고서야. 예, 그 부분을 좀 찾아와 달라라는 이야기는 누군가 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법원 밖에 있는 인물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이걸 뭐랑 비교를 해보면 괜찮냐면 예전에 이회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을 때 아들들 병적 기록표를 제시하라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개인정보라고 해서 정말 꼭꼭 감춘 거를 나중에 찾아냈죠.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것도 나중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해서 얘기할 때가 있을 텐데. 그렇게 멀리 갈 필요가 없이요. 네. 최근에 저희가 국회에서 그 백남기 농민 뭐 경찰 감찰 자료라든지 네. 또는 그 뭐 수사 관련된 자료라든지 개인정보라고 안 주잖아요. 안 줘요. 네. 개인정보 혹은 수사 중 또는 뭐 소송 대상이기 때문에 안 준다. 근데 사실은 그 국회에서의 감정 및 뭐 증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런 사유는 국회 요청 제출 기피 사유가 아니에요. 국가 안보라든지 기밀이 아닌 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줍니다. 그 부처가 자체 판단해서 안 주는 게 엄청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렇게 특히 해서 야당한테는 더 안 줘요. 더더군다나 이런 43년 전에 이 인사청문 대상인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인 민간인 여성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담겨 있고 상당히 아주 좀 은밀한 사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혼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또 개인 신상 정보, 주민등록번호, 본적 주소 다 있는 내용, 실명이 있는 내용을 8분 만에 넘겨준다? 네. 제가 1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기적은 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료 하나 받으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결국은 안 줘요. 결국은 국회의원이 이게 무슨 국회의원이 무슨 권한이 있어? 라는 것을 1년 내내 느꼈었거든요. 그런데 뭐 이번 건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더군다나 법원행정처가 그걸 내줄 때 결제 라인이 있어요. 이거 왔는데 어떡하죠? 위에 물어보고 위에 물어보고 세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야 그건 내주지 말라든지. 왜냐면 안 내줘도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게 경고만 하게 돼 있지 각 부처의 독립성 때문에 국회에 내달라고 해서 안 내주면 처벌 이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민감한 걸 이렇게 신속하게 내주는 거는 전례가 없다. 저도 많은 국회의원한테 물어봤던데 야당 시절에 오래 겪어본 제일 빨리 받아본 거는 아주 단순한 개인시장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받은 게 다음날 네. 받은 게 제일 빨리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만에 온 건 엄청나게 빨리 오는 거죠. 단순한 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장짜리. 근데 이거를 6분 만에 보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그것도 아마 그것도 야당이잖아, 야당. 야당은 잘 안 주거든, 원래. 아직 여당으로 생각하나 보죠. 대법원 예규에도 그런 개인 신상 정보는 어떤 경우에라도 가리고 제거한 상태에서 보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 얘기도 어긴 거예요. 절차도 어긴 거고. 저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정원일 수도 있고, 검찰일 수도 있고, 뭐 법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개인일 수는 없어요. 어떤 기관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국정원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오랫동안 국정원과 몸을 섞었다고 할까요? 반쯤 영혼을 섞어본 결과, 국정원의 그 기획의 특징은 1단계에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림을 막 항상 그리고 1단계를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 악용한 문서, 그러니까 이 파일이 나왔을 때, 예정제 파일이 나왔을 때, 이거는 그냥 누군가가 정말 열심히 해서 찾아낸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을 지나서 두 개가 존재하고, 그리고 또 조국 민정수석을 때리기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야당이 그 이후에 마치 정해진 듯한 스텝을 착착착 밟아가거든요. 대출 국면을 만들어내고, 이건 굉장히 국정적이다. 그러니까 박정희, 박근혜로 이어지는 혹은 MB로 이어지는 그 라인들, 이 내부에 살아있었건, 혹은 뭐 외부에서 그쪽에다가 오더를 줬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찾기는 좀 어려운데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이 네. 저희가 이제 프로파일링 할 때 MO라는 게 있거든요. 네. 모드 오브 모드스 오페란디, 모드 오브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범행 수법 같은 경우죠. 근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기억을 하시죠? 예, 예. 그 당시에 최동욱 전 총장의 그런 그 혼외자 의혹과 관련된 예.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공개될 수 없는, 제공될 수 없는 그런 자료들이 불법적으로 제공이 됐잖아요. 예. 그 과정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이번에 일어난 그렇죠. 일들이. 그들이 하는 것이 그래요. 그 권한을 가진 기관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요청하고 제공하라고 하고 그러한 제공에 따르는 필요한 절차적인 요건들은 갖추게 하고 겉으로는 합법의 틀을 쓰는 거죠. 합법의 틀을 쓰는데 그 무리가 뒤따르고 결국은 어떤 규칙은 어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을 감당하는 누군가 희생양이 꼭 있게 마련이고 네. 뭐 그런 유사한 일들이 이번에도 또 일어난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이라고 단정은 제가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른 관점에서 확실하게 합니다. 네, 기록을 다른 해요. 관점에서 한번 보면 국정원은 그닥 이해관계나 동기가 없을 수 있어요. 안경환 법무장관을 날리면서 동시에 조국 민정수석도 라고 생각했던 그룹은 오히려 검찰 쪽에 가깝죠. 검찰이나 그렇게 그 관점에서 보자면. 네, 대법원 뭐 이런 쪽이 더 가까울 수 있죠.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까지 공작적이지는 않아요. 원포인트로 때릴 수는 있어도 뭘 흘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물증은 없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매우 국정원적이다. 그러니까 한 3, 4일 전쯤에 이런 그림을 그린 거죠. 쫙. 국정원에 파견 갔던 검사들의 작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 그 기관은 아닌 것 같고요. 기관 내 의사결정은 분명히 아니죠. 기관 단위의 의사결정은 아니겠죠. 기관 예. 내에 있는 기관 내에 있는 일부 세력? 예, 그 어떤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졌다든가, 혹은 검찰 개혁이나 전반적인 개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든가, 혹은 그런 그 법무부 장관의 비검찰 인사가 오는 것을 반대하는 어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이익을 공유하는 누군가.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수법은 국정원적이지만 그래서 국정원의 기법과 숙련도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국정원 내부의 공식적인 라인은 아니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뭐 몇몇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모의를 하고 공작을 해서 실행한 것 이런 형태라면
사실 밝히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공식적인 그 의사결정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간다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법원에서는 두 가지 버전을 내보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사실은. 잘. 법원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리고 거기 법원에는 명백한 규정이 이미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20분 때문에 이 정보를 가리지 않고 준다는 건 이해 안 가거든요, 도저히. 그래서 법원에서 나간 건 오히려 한 가지 버전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법원 행정처가 억울하니까 항의해야 되는데 왜 뒤집어 썼을까? 이 대목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전체 학구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정윤회 문건 사건하고 비교하는데, 정윤회 문건 사건 때 유출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았잖아요. 그래서 왜 네. 유출 자체를 문제 삼냐고 하는데,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유출된 문서에 있는 사건은 다 일단락 된 거예요. 재판이 나와서. 거기 파헤칠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정윤회 문건은 그 문건의 내용이 파헤칠 내용이었단 말이죠. 수사하고. 근데 이걸 프레임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거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만든 다음에 뉴스 꼭지를 따가지고 보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 모든 게 다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파일러를 부른 겁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뭐 기적이 발생했다. 기적이 네. 또는 정말로 기가 막힌 우연의 우연. 아무런 그런 장애나 방해 요인이 없는 그런 그 일들의 연속이 기가 막히게 발생을 했다. 이렇게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고요. 네. 그렇지 않다면 사전에 이미 이 문서 판결문의 존재를 알고 있던 누군가가 네, 준비를 하도록 다 해두고 그리고 국회 법사위 네. 위원이 요청을 하자마자 네. 바로 이미 준비됐던 것을 보내는 시간, 그게 거의 한 8분 정도면 다 되기 때문에요. 6분, 8분이라고. 네. 주광덕, 권성동 두 분에게. 두 분 중에 한 분이겠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TV조선에 보도된 내용은 그 상대방 여성분의 신상을 알고 있는 네. 그런 그 이미 개인정보가 모두 보여진 그런 그 판결문이었고요. 결정문이죠. 그리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모든 사건의 그 수사라는 것은 그 재판과 다르기 때문에 재심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요건도 강하고 다시 판결에 준하는 재심 결정이 있어야 되지만 수사라는 것은 행정행위이거든요. 얼마든지 혐의점이 더 드러난다든지 의혹이 제기된다든지 새로운 어떤 진술이나 증인이나 증거나 이런 것이 나타나면 당연히 재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경찰청장이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할 얘기도 아니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그쪽에서 만약에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말이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챌린지하고 수사 이의 신청하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예 수사 실무 담당 부서에서는 말도 못하게 위에서 재수사 없다라고 해버리니 그러니까요. 일선 실무에서 형사들은 말도 못하는 거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일단 문제 삼아야 되겠죠. 문제 삼고 비판하고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문재인 정부하에 경찰청장이 안 하겠다잖아요. 근데 백남기 유족한테 사과도 안 한다고 했다가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바뀔 수 있고요. 문제는 경찰이 안 해도 검찰이 할 수가 있고 사실 박영수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던 제가 오촌살인 사건 재수사도 얘기를 나온 걸로 했는데 오촌살인 사건 재수사 여당이 됐는데 할 수 있습니까? 경찰은 할 생각이 없다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한 게 이철성 경찰청장은 수사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재수사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왜 하는지 전 이해를 못하겠고 예. 굳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굳이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사국장에게 위임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전혀 불필요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설계자가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 얘기를 왜 해요? 검토한다고 해도 되죠. 그거는 그 자체가 수사권 독립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찰청장이 외치는 거랑 똑같아요. 왜 우리가 수사권 독립을 하자고 합니까? 검찰이 쥐고 있고 경찰이 마음대로 못하니까라는 것인데 지금 수사 라인에도 들어가지 않고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이 없는 경찰청장인데
그 사람이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 내 수사가 행정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무슨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독립시켜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왜 재수사하지 않겠다고 한 문서를 결제 라인을 다 거쳤는데 겨우 6분 뭐 이런 시간대에 내줘요. 통상보다 엄청 빨라. 이것도 이상하죠. 근데 그 첫 번째 버전은 신상 정보를 가리지 않았어요. 이건 더 이상한 거예요. 법원은 이미 그 전산한 자료들을 이미 신상 정보를 가리고 처리를 해놨어요. 예. 근데 가리지 않은 걸 줬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럼 좋아. 실수라고 치면 20분 후에는 가린 걸 또 줘. 왜 두 가지 버전을 보냈냐? 인터뷰에 의하면 너무 급해서 그랬다는 거야. 20분만 처리하면 될 걸 뭘 이렇게 급하게 보냈냐. 빨리 이상하죠? 주고 싶었네. 예. 예. 더더더 이상한 거는 이 받았다는 사람은 언론에 제공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언론은 정보가 가려지지 않는 걸 보도해. 이 모든 게 하루 만에 이루어집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근데 그 언론이 그렇게 받아서, 그러니까 이 법원 행정처가 내준 거로부터 대략 2시간 후에 방송을 하는데 보면 재연도 돼 있어요. 뉴스 안에. 그리고 법률 검토를 했다 싶은 대목들이 있어요, 보면. 이 자료를 법원으로부터 서로 국회의원을 거쳐서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내에 변호사 검토를 하고 재연 프로그램. 이었어요. 그런데 워낙 본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 사건에 집중을 못하고 시간도 없고, 그때. 네, 당시에. 시간도 없고 해서 사실 그냥 그 중단이 된 상태이고, 만약에 경찰이 안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또 그 문제가 제기가 되고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 검찰이 재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경찰은 곤란한 위치가 될 것입니다. 잔당의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그걸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안경환 교수 42년 전 가정보험 판결문 사건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간단 요약하면 두 가지 버전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비실명화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드러난 버전이 있고, 또 하나는 정상적으로 비실명화를 해서 개인정보가 없는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인데 저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히 법원 행정처가 실수했다 차원이 아닌 설계로 의심된다.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요약하면 두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법원 행정처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